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다 올랐던 간밤이었습니다. 범유럽 증시도 올랐고요. 미국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에 국채금리 수익률까지 모두 오름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을 어떻게 가늠해야 될까 더욱더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정치적인 이슈도 유럽에도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 밖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구나라는 시점이 도래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지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을 통해서 힌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린 앵커와 먼저 함께 하시죠. 네, 하반기의 첫 스타트, 그 시작이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3대 지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에는 고용 데이터 그리고 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약간의 대기 모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를 그래도 견인했습니다. 0.8%의 상승. 하지만 간밤에 10년물 금리가 14bp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점이 상승의 폭을 조금은 제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따라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강보합 수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종별로 순환매가 조금 나타났는데요. 빅테크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0.6%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의 $116에서 $144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차세대 칩 출시에 따른 판매 호조를 확신한다 이런 코멘트를 전했는데요. 간밤 종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1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2.9% 급등하면서 $216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글로벌 비트 시간에서 혜은 앵커가 빠르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신형 에어팟에 카메라를 장착할 거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인 권밍치의 보고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카메라는 촬영의 목적은 아니고 이 페이스 아이디처럼 인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이죠. 이 비전 프로의 공간 음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부품의 공급사로는 폭스콘이 지명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알파벳의 주가는 0.6%의 오름세, 메타의 주가는 그래도 막판에 강보합으로 돌려낸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에 이어서 간밤에는 메타에 대한 디지털 시장법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위반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 문제가 된 건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Targeted Advertising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표적 광고, 맞춤형 광고를 뜻하게 되는데요.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맞춤형 광고 제안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점을 이유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 3월까지 주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메타의 주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소비재 섹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강했습니다. 6%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오늘 밤이죠. 현지 시간 2일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 6% 급등을 하면서 $209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중 한때에는요, $210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이 주요 저항대, 기술적인 저항대를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 테슬라가 이미 판매량이 현저히 좀 둔화하게 될 것 같다라고
없다라고 경고를 했던 만큼 인도 대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43만 8천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웃돌게 될지 오늘 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보잉의 주가가 2.6%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핵심 부품 공급사죠. 스피릿 에어로를 약 6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사를 한 지 20년 만에 다시 스피릿을 품게 된 건데요. 이를 통해서 항공기 품질 및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보잉의 주가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간밤에는 18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니오입니다. 6월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98%나 뛰어 올랐습니다. 총 2만 1,200,900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니오의 주가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6.73% 급등하면서 4.44달러에 간밤에는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기사를 함께 보시면 아마존이 AI 전략 조달을 위해서 원전 업체들의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 손을 내밀고 있는 기업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지명이 된 건데요. 티커명으로는 CEG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상반기 S&P 500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간밤에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담겨 있었던 만큼 실제로 계약이 성사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다시 한번 모멘텀을 얻게 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완동물 용품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추이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로어링 키티가 자신의 X 계정에 강아지 사진을 올리자 추이의 주가가 장중 30% 급등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로어링 키티가 올린 그 강아지 사진은 추이를 암시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요. 이 로어링 키티가 추이의 지분을 6.6% 취득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시가 올라오자 추이의 주가는 장 초반에는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곧바로 압력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6.6% 오히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니발의 주가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초강력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인근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각종 크루즈 관련주들의 주가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맵을 보시면 베릴은 허리케인 카테고리 4등급에 해당합니다.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허리케인 베릴의 예상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카리브해 인근으로 북상을 하고 멕시코만까지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카니발의 크루즈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운영에 좀 차질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카니발의 주가는 간밤 4% 정도 타격을 입어가는 모습, 로열 캐리비안의 주가 역시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외신 소식도 정리합니다. 네, 간밤 미국은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고요. 그와 함께 국채금리 급등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이 트럼프 후보와 관련된 재판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면책 특권에 대해서 일부 허용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 증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시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미국 대선 불복과 16 의회 난입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연방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대선 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 이야기는 TV 토론 이후에 사실상의 판정승, 사실 압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트럼프 후보에게는 호재,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외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건 스탠리에선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나리오, 인플레이션, 채권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트럼프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익률 커브가 가파른 채권 투자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우리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것이 사실 거의 비등비등하다가 토론 이후에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벌어진 시기를 화살표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 화살표의 간극과 함께 올라가는 스프레드의 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국채금리 수익률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압박을 받는다면 채권 투자와 함께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수익을 늘려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실제로 장기부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급등세를 보였던 간밤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보시죠. 간밤에 무려 3.13% 오름세를 나타나면서 이제는 4.47%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만 해도 4.3%가량에 머물렀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정말 계속되는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갭을 띄워서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트럼프 후보와 함께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띄워드렸던 화면에서 달러 엔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로서는 환율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데 이제 161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161엔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면서 국내 투자에도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 미치고 있는 영향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바로 보시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에 미국의 CPI 물가지표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CPI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는 물론 환경적인 요인의 코로나라는 것이 없었을 때이긴 합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ISM 제조업 PMI도 함께 발표가 됐죠. 48.7, 그러니까 50 아래쪽에서 위축 국면을 나타냈던 전달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치 48.5, 그러니까 0.2포인트가량 더 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이 계속해서 위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어제는 사실 시카고 PMI가 좀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인 미국의 제조업 업황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고용이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식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포인트를 살펴봤을 때 조금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체리네커가 전해준 AI 데이터 센터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간밤에 또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을 체리네커가 앞서서 전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어느 쪽에 조금 더 고심을 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인공지능 붐으로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존이 앞으로 10년간 데이터 센터에 $1,000억, 한화 약 138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몇 년 안에 216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미 동부 해안의 원전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원전 업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계약에 근접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급등이 나왔고 아마존의 경우에도 2%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던 간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금액이 무려 1,0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아마존이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 AI 붐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 들어서 데이터 센터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투자가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다가 조금 2023년 들어서 주춤하는가 싶었더니 짙은 파란색 선이 알파벳도 역시 늘어나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두 2023년보다 캐펙스를 더욱더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금이 AI 데이터 센터 확보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를 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 특히 하반기에 어떤 종목 주목해볼까 하는 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제너럴 일렉트릭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팔란티어, 버티브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함께 리스트 안에 탑픽 10개 종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AI 수요를 반증하는 종목들 3종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전력 확보와 관련된 기업으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포인트 삼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팔란티어는 정부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AI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만 버티브 홀딩스는 냉각 시스템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에 아무래도 액침 냉각은 아니고 액체 냉각 쪽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가 하반기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AI 관련 위주 종목들로 구성을 한다면 짜보면 좋을지 전력 쪽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과 함께 투자 포인트를 삼아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간밤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300슬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테슬라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과 함께 테슬라 급등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웰스파고가 테슬라를 3분기 전술적 아이디어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공시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저평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수요 감소와 가격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로 납품 성장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납품이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합의 추정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목록엔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 웰스파고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일단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의 X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큰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간밤 S 트위터 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니오의 전기차 인도량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테슬라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중국의 비아디입니다. 자, 비아디 다음 장 살펴보시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은 6월 판매량이 YOY 연간 기준으로 35%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상반기 판매량은 161만 대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가량 늘어났다라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비아디뿐만이 아니라 니오, 리오토 같은 중국 기업들이 대체로 6월 인도량과 상반기 인도량을 함께 발표를 했는데 캐즘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에 있어서는 웰스파고의 투자 아이디어를 들여다볼 때 상반기 전기차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어쨌거나 지금 당장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전기차 판매입니다. 그런 만큼 2분기 인도량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서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있는지도 한번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더해서 허리케인까지 겹치면서 유가가 83달러 선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2%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유가의 급등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63,000달러 선 회복하는 모습, 금과 은 구리 가격도 동반 상승했는데 금 가격 2,34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